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인생을 응원하는 이지웰 로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또 더워서 옷 입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장을 여실 때 혹시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작년에 입던 바지를 꺼내 입었는데 이상하게 허리 부분은 꽉 끼어서 숨쉬기가 답답한데 허벅지 부분은 헐렁하게 남아서 옷맵시가 영 살지 않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확실히 다리가 가늘어진 것 같고 배는 더 나온 것 같고요. 많은 분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나이가 드니까 나이살이 붙어서 그래. 원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며 그냥 웃어넘기시곤 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니까 다들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구조 신호거든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차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는 언젠가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현상에 주목해 왔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40대부터는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1%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입니다. 60세가 되면 40대 때보다 근육량이 5분의 1이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근육 감소가 골고루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0%가 넘는 양이 집중되어 있는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왜 하필 허벅지냐고요? 허벅지는 우리가 서 있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일상 동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걷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이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 밖에 나갈 일도 줄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니 마트 갈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배는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는 이른바 거미형 체형 또는 사과형 체형이 되어갑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건강저축통장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은행 통장에 돈이 없으면 급할 때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근육 통장이 비어 있으면 갑자기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수술을 받아야 할 때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같은 질병으로 입원해도 근육량이 많은 분과 적은 분의 회복 속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우리가 수십만 원짜리 고급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보다 허벅지, 근육 하나를 지키는 게 훨씬 더 값진 투자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비법들도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의학 용어나 어려운 말은 최대한 빼고 아주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벅지는 내 몸 안의 천연 보일러이자 거대한 당분 창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당분 창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빵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예요.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심장? 아닙니다. 바로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의 무려 70% 이상을 허벅지 근육이 땔감으로 써서 열을 냅니다. 여러분 집에 창고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큰 창고가 있으면 물건을 많이 보관할 수 있잖아요? 허벅지가 굵고 튼튼한 사람은 이 창고가 넓은 것과 같습니다. 웬만큼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라는 창고가 포도당을 다 흡수해서 태워버리니까 혈액 속에 당이 쌓일 틈이 없어요. 혈당이 오를 일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허벅지 둘레가 굵은 사람일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라는 창고가 크니까 들어온 당을 빠르게 저장하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가 작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창고가 금방 꽉 찹니다. 그러면 갈 곳을 잃은 당분들이 혈액 속을 끈적하게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혈당 상태예요. 이 끈적한 당분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이 줄줄이 찾아옵니다. 원장님, 저는 단 거 잘 안 먹는데도 혈당이 높게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단 거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먹은 당을 처리할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거뜬히 소화하지만 근육이 적은 사람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천연 보일러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겨울에 집이 추우면 보일러를 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열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런데 이 열을 만드는 가장 큰 공장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만 열을 내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계속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살이 안 찌고 누구는 물만 먹어도 찐다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보일러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칼로리를 계속 태웁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은 사람은 보일러 불이 약해서 먹은 칼로리를 다 태우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몸이 항상 차갑고 손발이 시려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체질이 차서가 아니에요. 보일러가 고장 난 게 아니라 땔감을 태울 엔진인 허벅지 근육이 부족한 겁니다. 실제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식사량을 줄이는 건 맞는데 근육까지 같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져서 오히려 요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무작정 굶는 것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 근육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처럼 큰 근육을 키우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칼로리가 술술 빠져나가는 체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 테스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그럼 한쪽 다리를 쭉 펴보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줘보세요.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보시면 딱딱하게 근육이 잡히시나요? 아니면 물렁물렁한가요? 만약 힘을 줬는데도 근육이 잘 안 잡힌다면 그건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 창고이자 천연 보일러입니다. 이 창고를 다시 넓히고 이 보일러를 다시 강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55세 이후 우리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폭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 치매? 아닙니다. 통계로 보면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낙상 사고가 교통사고보다 2배나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빙판길이나 계단이 아니라 집안이나 평평한 길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에이,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넘어지는 건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거실 바닥에 작은 턱에 걸려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장도 직접 보러 다니시고 손주들도 돌봐주시는 아주 활발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집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그냥 살짝 넘어진 정도였는데 고관절이 골절됐어요. 수술하고 입원하고 몇 달간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급격하게 기력이 떨어지셨습니다. 근육은 더 빠지고 기운은 없어지고 결국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죠. 이런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중 20%는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가볍게 손만 짚고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큰 부상을 입는 걸까요?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의 차이입니다. 빙판길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바로 세우는 건 머리가 아니라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뇌가 중심이 흔들린다, 넘어진다, 라고 인지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허벅지 근육이 먼저 반사적으로 단단하게 힘을 줘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근육 속에는 아주 작은 센서들이 있어서 몸의 기울기나 균형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뇌의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마른 분들은 이 반사 신경 자체가 늦습니다. 센서는 작동하는데 실제로 힘을 낼 근육이 부족하니까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 타고 빙판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죠.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이고 체중이 실리는 가장 중요한 관절이거든요. 여기가 부러지면 수술은 기본이고 최소 3개월은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근육이 급격하게 빠집니다.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3개월이면 얼마나 빠질까요? 그래서 낙상으로 한번 골절을 겪으면 이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넘어진 경험이 있으면 낙상 공포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량이 줄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고 실제로 또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습관만 들이셔도 여러분의 허벅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오뚜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낙상 예방 연구를 보면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낙상 발생률이 무려 4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운동을 한 그룹은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빠르게 중심을 잡아서 실제 낙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이 근육을 조금만 더 키워주면 여러분은 90세가 되어도 혼자 힘으로 걸어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구체적인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큰 선물은 없으니까요. 원장님,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운동을 해야 할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먼저 알고 쑤시고 그러니까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더 움직여야 하고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하라니?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 관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릎은 위쪽에 널쩍 다리뼈와 아래쪽에 정강이뼈가 맞닿아 있는 구조입니다. 이 두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어서 뼈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닳기 시작합니다. 평생 수백만 번을 걸었으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걸을 때마다 뼈끼리 부딪혀서 통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여기서 허벅지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을 밧줄처럼 위아래에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쪽에서는 널쩍다리 앞쪽 근육이, 아래쪽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무릎을 잡아당겨서 안정시키죠. 근육이 튼튼해지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관절 사이의 간격이 살짝 벌어집니다. 마치 두 개의 자석을 밧줄로 잡아당기면 자석끼리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서 통증도 감소하고 더 이상 닳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벅지 근육이 천연 무릎 보호대가 되는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무릎 보호대는 몇만 원짜리인데 내 몸의 근육으로 만드는 보호대는 공짜이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정형외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치료가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바로 운동 치료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수적으로 처방되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양쪽 무릎 모두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어요.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서 우리 병원을 찾아오셨죠. 제가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약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매일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으로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원장님,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거의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셨고 1년 후에는 등산까지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술을 권유했던 정형외과 의사도 놀라워하며 이 정도면 당분간 수술은 필요 없겠다고 했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허벅지 근육을 키운 겁니다. 물론 모든 관절염 환자가 운동만으로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상태가 너무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는 근육 운동이 수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절은 소모품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다르면 다시 자라나지 않아요. 쓰면 쓸수록 조금씩 닳아 없어지죠. 하지만 근육은 다릅니다. 근육은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다시 태어나는 신제품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9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단 8주 만에 근력이 평균 174%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90세도 가능한데 60대, 70대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근육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극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면 언제든지 다시 강해질 수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셨던 분들, 계단 오르기가 무서웠던 분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여러분의 근육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도 허벅지 근육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헬스장 등록해야 하나? 라는 걱정도 드실 겁니다. 안심하세요. 헬스장도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계신 거실 소파 앞에서 TV 보시면서도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등산, 스쿼트 100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오히려 독입니다. 55세 이후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다 다치면 회복에 몇 달 걸리고 그동안 근육은 더 빠집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근육연금 3종 세트 모두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안전 스쿼트 의자 스쿼트 준비 튼튼한 의자를 뒤에 두세요.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동작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는 신용을 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바로 일어섭니다. 완전히 앉지 마세요. 핵심 포인트.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3초, 올라올 때는 힘차게.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 횟수 처음엔 510번. 익숙해지면 하루 3번, 10번씩. 한 달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두 번째 쿠션 짜기 내전근 운동준비 의자에 편하게 앉아 무릎 사이에 두툼한 쿠션을 끼웁니다. 동작 허벅지 안쪽에 힘을 줘서 쿠션을 꽉 짭니다. 5초 힘주고 5초 쉬고 다시 5초. 10번 반복. 효과 걸을 때 다리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여성분들 요실금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세 번째 발등 당기기 대퇴사두근 운동준비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동작 무릎을 완전히 펴고 발등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깁니다. 허벅지가 딱딱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10초 유지. 힘들면 5초부터 횟수 10초 버티고 10초 쉬기를 한쪽당 10번씩 양쪽 모두 해서 총 20번. 5분이면 끝. 장점 관절에 무리 없이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수축. 무릎 수술 환자 재활 운동 1순위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많은 분이 돈, 집이라고 하시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가족을 만나보며 깨달은 건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보다 큰 힘은 없다는 겁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은 평생 남는 기억입니다. 함께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손주들과 노는 모습?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나가고 자식들은 간병하느라 인생을 포기합니다.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라고 하시면서도 건강 관리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운동 안 해도 당장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은행에 적금 넣듯이 몸에 근육연금을 부으세요. 하루 15분 허벅지 운동 3가지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돈은 훔쳐갈 수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60대이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0년만 관리하면 70대의 청춘입니다. 70대도 마찬가지. 지금 시작하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합니다. 미국 보디빌더 짐 아링턴 88세입니다. 60세에 시작해서 지금도 대회 나갑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두께가 곧 행복의 두께입니다.